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카TV 쇼호스트 김하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좋은 중고차 고르는 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인터넷에 많은 내용들이 있고 워낙에 지금 블로그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영상들에서도 소개를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저희 슈카TV에서 알고 있는 노하우와 꿀팁들을 더해서 좀 더 재미있고 알기 쉽게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보시죠. 네, 지금 차량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내에서 확인할 부분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엔진룸 아까 열고 그 다음에 외관에서 본 것들, 그런 부분들보다는 사실은 실내에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 또 체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차량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시동을 걸고 차를 보셔야 됩니다. 시동을 걸고 나서 보셔야 될 것들이 바로 이 RPM 부분이죠. 이 계기판에 보시면은 왼쪽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속도계가 나와 있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RPM 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 지금 750, 800 정도 사이에서 RPM이 움직이지 않고 있죠. 이제 냉간시라서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시동이 조금 더 걸리면 내려올 겁니다. 예, 한 700 정도, 750 RPM 정도에서 공회전 상태를 유지를 할 텐데, 이 부분에서 이 바늘이 RPM 게이지가 떨리는지 떨리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차량의 부저현상, 저희가 이제 속된 말로 찐빠라고 표현하는데 우르르르릉 우르르르릉 이렇게 떨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경우는 뭐가 있냐면 엔진 미션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젤 차량이니까 EGR 밸브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나마 조금 돈이 덜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정말 코일이나 플러그가 고장이 났을 경우, 이 4개의 실린더에서 한쪽만 동작을 제대로 안 할 경우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RPM이 부저 현상을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흡기, 공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정말 플러그나 코일을 제외하고는 만약에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할 경우 돈이 조금 많이 수리비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링 상태를 확인을 하면서 아이들링 상태가 정확한 범위 내에 있는지, 그리고 바늘이 떠는 이런 부조 현상이 없는지 등을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안에서 이제 확인할 게 엑셀을 한번 더 밟아 보셨을 때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공회전 상태에서 엑셀을 밟으면은 RPM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엔진이 굴러가는 지금 소리가 나게 되는데, 여기서 터빈 같은 경우 이제 가솔린 차량들은 터보 차량을 제외하고는 이제 터빈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모든 디젤 차량들은 터빈이 들어가 있는데 이 터빈 부분이 디젤 차량은 많이 고장이 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누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상 부위가 있을 경우는 이렇게 엑셀을 밟았을 때 블로우 밸브를 따로 장착하지 않는 이상은 바람 새는 소리가 조금 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어 놓고 안에서 들었을 때 혹은 밖에서 들었을 때 딱 뭔가 치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노킹일 수도 있지만 EGR 밸브가 잘못된 경우는, EGR 밸브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그런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죠. 그런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은 이제 밖에서 살펴보는 것보다는 안에서 시동을 걸고 들었을 때 더 잘 들리게 되고요. 또 이제 국산 차들이 또 그렇게 또 실내 엔진룸 방음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확 티가 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 외 전기 장치에서는 제가 항상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방송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이드미러 전동 접이, 이거 모터 하나 고장 나면은 이거 돈 몇만 원, 10만 원 금방 나갑니다. 이거 고치는데 수리비, 인건비랑 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윈도우 스위치도 그렇고요. 이런 게 이제 개별적으로 고장이 나지 않고 하나의 뭉치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도어락이랑 같이 하나의 뭉치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도어락이랑 같이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10몇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4개 다 해보세요. 윈도우 4개 다 해보시고 사이드미러 전동 접이도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이 도어락 같은 부분도 잠기는지 열리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운전석 쪽에서만 보지 마시고 열어놨으면은 뒷좌석까지, 잠겼으면 다 잠기는지 또 뒷좌석까지 있는 전좌석을 다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저도 예전에 차량을 매입할 때 잘 되는 걸 확인을 하고 갖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는 동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리비가 추가로 나간 적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돈이기 때문에 잘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겨울철에는 에어컨을 잘 틀어놓지 않죠. 그리고 여름철에는 열선을 틀어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열선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열선이 시트가 이렇게 로우 하이 두 단계로 조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틀어놓은 상태에서
열선 시트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좀 많아지게 되면 열선 시트가 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고장이 나서. 이 안에 보시면 가죽 시트 안에 스펀지가 있고 그 스펀지 안에 철사로 된 이렇게 코일 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가열이 되면서 시트가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끊어지게 되면은 휴즈가 나간 것처럼 지금 들어와 있는 이게 동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불이 꺼집니다. 동작을 하질 않아요. 예. 동작이 중간에 끊어져 버려요. 전류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틀어놨을 때 시트가 가열이 된다 라는 걸 느끼시고 확인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이 시트 안에 요거 가는 비용 생각보다 비쌉니다. 이 가죽 다 뜯어내고서 안에 순정으로 이제 또 들어가는 그것들 가지고 와서 열선 패드를 안에 넣고 다시 봉합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이제 에어컨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겨울에는 에어컨 틀어놓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죠. 하지만 에어컨 꼭 틀어놓어 보셔야 되고, 이게 가스가 만약에 이제 차가운 바람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가스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에어컨 관련된 부품 안에 콘덴서 같은 거, 뭐 컴프레서 같은 게 고장이 났는지 요거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가스가 없는 경우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콘덴서나 컴프가 나갔는데 그거를 겨울에 내가 차량을 구매했을 때 확인을 해보지 않고 여름이 돼서 틀어봤는데 안 돼서 그때 가서 이제 수리를 요청한다면은 뭐 수리를 해줄 사람이 없겠죠. 이 업체에서도 그거는 좀 불가능한 얘기고, 한번 보실 때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뭐 매입을 하는 매매 상사들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꼭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기어는 항상 변속을 해 보셔야 돼요. 시운전을 무조건 해 보셔야 되겠지만 후진을 넣었을 때, 중립에 뒀을 때, 드라이브에 뒀을 때 이 부분에서 변속의 충격은 뭐 모든 차량이 어느 정도는 있게 되지만 너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기아가 변속이 충격이 따라오는 게 뒤에 느리게 따라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미션에 슬립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미미가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엔진 미미라는 거는 엔진 그리고 미션을 잡아주는 부속이에요. 진동이 없게 잡아주는 부속인데, 그런 게 이제 또 수리가 필요하면 비용이 또 많이 발생합니다. 그게 굉장히 비싼 부품이에요. 그것만 해도 뭐 1, 20만 원 후딱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 다 돈이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운행은 하지 않고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 시운행을 꼭 해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핸들 쏠림이죠. 예. 이제 직진을 저희가 했을 때 뭐 하체에서 소리 나는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진을 하려고 핸들을 돌리다 보면 내가 계속 핸들을 이렇게나 아니면 혹은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직진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쉽게 운전을 해보시면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죠. 이랬을 경우는 대부분 이제 얼라이먼트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얼라이먼트도 이제 맞추려면 또 공업사에서 기본적으로 5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시간도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들 부분 바로 가는지, 예, 직진성이 좋은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핸들의 유격이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는가 이 차량이, 그런 부분들을 직진을 하면서 쏠림과 함께 살펴보시고, 만약에 핸들 유격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수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니면 운전할 때 굉장히 필요해요. 이 보타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살펴보셔야 되고, 방지턱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꼭 넘어보시고, 또 핸들을 이렇게 끝까지 돌렸을 때 이 핸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동이 안 걸리면 굉장히 뻑뻑하죠. 지금 이렇게 핸들이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파워오일이 들어가서 이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그 파워오일 유압으로 핸들을 돌리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쉽게 핸들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핸들을 돌렸을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 뻑뻑하다 라고 한다면 파워 오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파워 펌프가 고장이 났거나 파워 스티어링 계통의 어떤 부속이 고장이 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끝까지 돌렸을 때 오일이 부족하거나 파워 펌프 뭐 이런 부분들에 고장이 나게 되면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엥 하는 소리가 난다든지 잡음이 들리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핸들을 끝까지 돌려보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도 또 다 돈입니다. 예, 하나하나가 다 돈이에요. 이런 세세한 부분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저희가 외관하고 그 다음에 엔진룸 안쪽에서 보는 부분, 그 다음에 실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하나하나 짚어드렸는데, 사실상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린다고 해도 다 기억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포인트만 짚어드린다면은 엔진룸 쪽에서는 누유가 되는 부분 위에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앞쪽에 밑에 확인해서 뭐 후레쉬를 비춰서 확인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안에 들어와서 시동을 꼭 거시고 엑셀 밟아 보면서
나는 소리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RPM 게이지 떨리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 꼭 해보셔야 되고, 전기장치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시운행 하시면서 잡소리가 나는지, 핸들에 쏠림이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억해 두셨다가 한 번쯤 중고차 구매하실 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저희가 다 설명을 해드린다고 해도 사실 다 기억하시기 어렵고 이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들었다고 해도 머리에 남는 거는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럴 때는 저희 슈카TV로 연락 주셔서 저희 슈카TV에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가셔서 차량도 보시고 차량 구매에 대한 일반적인 총체적인 다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상담 받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은 SUV, 디젤 SUV를 가지고 차량을 설명을 드렸지만 다음번에는 또 승용, 가솔린 승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차 종에 따라 그리고 수입차, 국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나눠서 하나하나 차량을 짚어볼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준비할 많은 컨텐츠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하늘이었습니다.